알겠어요. Believe yourself. 그래서 집에서 채점할 때 네. 그 앞에 있는 예제 문제들 있죠? 그것도 같이 어머니한테 부탁 좀 드리세요. 머리 아파.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봐. 알겠죠? 네. 자, 다음 시간부터 오늘처럼 선생님이 계산을 중간에다 멈춘 문제들 있죠? 끝까지 다 갈 건데 만약에 내가 계산을 다 끝까지 했는데 틀렸어.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발견을 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오, 네. 문제를 푸는데 내가 문제를 풀다가 틀렸으면 집에서 영상 보고 해오긴 했는데 틀렸으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다고요. 뭔데? 내가 혼자 풀다가 틀렸으면. 근데 아까 선생님 그림 잘못 그렸는데 찾았어요. 그런 거 말고요. 소정의 상품은 선생님이 따로 준비를 해서 뭔지는 그때 가서 보시면 알겠죠. 할인 총 주신 제가. 자, 오늘 해야 될 거 우리 위치 관계거든요. 도형의 위치 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제목이 위치 관계라고 해서 이렇게 딱 어렵게 이제 제목이 좀 지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위치. 우리가 보통 위치라는 단어를 언제 쓰죠? 그냥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도형하고 도형 사이에 어디에 있냐, 그럴 때 뭐라고 부를 거냐, 이런 것들을 그냥 매칭하는 작업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원명이 도형의 위치 관계로 나왔는데 이것도 조금 잘못된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이 위치 관계를 살펴볼 도형은 3개 도형밖에 없어. 뭐냐? 기본 도형 3개. 지난 시간에 기본 도형에 대한 얘기 해줬죠. 영상을 열심히 본 가이야. 기본 도형 3개가 뭐 있죠? 열심히 본 수미가 뭐 했어? 수민이 열심히 안 봤어. 봤어요. 그래? 뭐 있어? 다각형. 다각형이 기본 도형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죠. 기본 도형. 어. 사각형. 삼각형. 그럼 다각형이잖아, 바보야. 점선면의 관계가. 정답. 맞아요? 그래. 진짜요, 점선. 점선면이라는 3가지가 기본 도형이라고 불렀잖아. 야, 배운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내가 승질이 나 안 나? 너무 나도.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아프면, 내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를 거고, 그러면 아프면 학원을 쉬어야 되고, 쉬면 설날 때 수업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돼, 안 돼? 돼요. 설날 때 수업하자고? 네. 선생님 족감에 부르셨으면 선생님이 허술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그래서 목소리를 기본 도형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부터 위치 관계를 살피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그냥 세분화시켜서 천천히 따라 내려갈 거거든요. 자, 위치 관계라는 말 자체는요, 2개의 도형 사이의 위치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 뭘까요? 당연히 점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도형 사이의 위치 관계는요, 점과 점 사이의 위치 관계를 얘기해요.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점과 점 사이 위치 관계 첫 번째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요, 하나의 점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점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두 점이 만납니까? 아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떨어져 있다 정도가 되겠죠. 지금부터 떨어져 있고 만나지 않을 때를요, 즉 두 점을 이렇게 써보죠. 그냥 만나지 않는다라고 부르면 되죠. 네, 없다. 뭐가 없어요? 점이 없다고요? 있잖아요. 적지 않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다 쓰기 싫어서 줄여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밖에 있다라고요. 앞으로 만나지 않는 거는 밖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위치 관계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하나의 점 A가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되겠죠? 우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점이 아니, 만나죠. 네. 즉 두 점이 지금은 만났죠. 근데 점과 점이 만났다라는 얘기면 결국에는 점과 점이 똑같은 자리에 있다는 얘기지? 맞죠? 안에 있다가 아니라 똑같은 데 있는 거지? 똑같은 데 있는 거 우리 뭐라고 부르지? 똑같은 거? 에이, 내가 고급스럽게 포장 좀 해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데 속어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 바보야! 비슷하다. 비슷하다? 있다. 저 초성만요. 위치하다.
그렇지. 똑같다라는 얘기는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만난다라는 표현보다는 똑같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겠죠. 걸치면요? 점이 걸치는 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너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진하게 그려서 그렇지 그냥 콕 찍힌 거잖아요. 근데 콕 찍힌 점이 다른 점이랑 이렇게 막 걸치면서 그려진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점이 뭐 이따시만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요거 콕인데 이걸 어떻게 겹치게 해? 걸치게. 그거는 서로 확대를 더하면은 우리가 걸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모양이 되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위치 관계는요. 이렇게 점과 점 사이 위치 관계가 그려집니다. 그럼 점과 점이 만나지 않거나 만나거나 두 가지 말고는 따로 없겠죠? 끝이에요. 일단은 끝이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오게 되겠어요? 점과 점과 그렇죠. 다음 도형인 선이 돼버리게 되겠죠. 첫 번째 또 마찬가지로 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선이 직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둘이 만나요? 안 만나요? 선. 만나요. 안 만나는 거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밖에 있다. 그렇지. 밖에 있다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밖에 있다를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 A가 직선 L의 밖에 있다라고요. 즉 점이 더 기본 도형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가지고 기준으로 잡고 직선을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그림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알려줄 거는 뭐가 있냐면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하나 내려요. 수직이 되게 맞나요? 그랬을 때 이 점을 우리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어우 똑똑해. 역시. 그렇지. 수선의 발. 맞습니까?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거리. 거리. 맞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점 A와 점 B 직선 L 사이의 거리라고 불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적인 얘기.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뭐야? 위치 관계지? 주황색으로 써져 있는 얘기들이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위치 관계들이니까. 근데 그림 안에서 이런 식으로 부가적인 모양들까지도 찾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위치 관계가 나옵니다. 점과 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요. 선 L이 이렇게 있는데 점이 여기 요렇게 콕 찍혀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일치하는 거야? 아니요, 겹치는. 같은 도형이 아니고 일치할 수는 없겠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요. 점 A가 직선 L과 지금 현재 만난 거죠? 네. 직선 L 만났죠? 근데 이 만났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직선 L의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이 딱 그렸을 때 점이 선의 위쪽에 콕 찍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밑에 있으면 선에 가려서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결국에 이 위에 있다라는 말은 또 누구랑 똑같은 거야? 만난다라는 말이랑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되셨습니까? 네. 그럼 점과 선 사이 위치 관계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 만나지 않거나 만나거나 그거밖에 없겠죠? 두 번째도 끝났어요. 봐, 오늘 되게 쉽지? 간단간단하게 넘어간다니까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점과 면. 그렇지. 점과 면으로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면을 그릴 때 보통 이렇게 그냥 평행사변형 모양처럼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리고 면은 알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알파. 그리고 점이 이렇게 또 찍혀 있겠죠?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밖에 있다. 밖에 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있는 점에서부터 면까지 이렇게 내가 수직이 되게 내려버리게 되면 이때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점과 면 사이에 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면에서는 이제 또 한 가지 추가적인 특징이 나오는데요. 잘 봐요. 이 면 위에 있는 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려질 거예요. 뭐예요? 그럼 이 초록색 선하고 빨간색 선은 수직으로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수직으로 만나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선을 내가 다시 이번에는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얘도 빨간과 노란은 수직으로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게 되겠죠? 맞나요? 즉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면 있죠? 자, 여기다가 가희 잠깐만 이렇게 좀 들어줘. 수민이랑 한 손으로만 이렇게 잡아줘. 같이 봐봐. 이렇게 수직이 된 선이 내려온 거지? 근데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얘기야. 수직 되지? 또 이렇게 그려져 있대. 수직 되지? 이렇게 그려져 있어도 어떻게 그려지든 전부 다 수직이 되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성질의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면 위의 선과 여기 보이는 거리 있죠? 거리라고 써있는 이 선은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 이제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이 내용이 나중에 뒤로 가면 이제 어디서 또 나오냐면요, 고등학교 기하 벡터에 들어가면 또 나와요. 지금은 기하라는 단원에 갔을 때 삼수선 정리가 나오기 전에 입체 도형의 위치 관계를 하면서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그냥 눈으로만 봐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마찬가지로 면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알파라는 면이 있어요. 점이 이제 면에 이렇게 콕 찍혀 있는 점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면이 있어. 점이 콕 찍혀 있다고. 그럼 둘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점이 찍혀 있는데 안 만나요? 만나요. 종이에다가 점을 찍었는데 안 만난다고요? 만나요. 만난다. 그랬을 때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위에 있다. 그치야. 옆에 써놓은 거 벌써 까먹었냐? 위에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점에 대한 위치 관계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끝나요. 이건 다 점에 대한 위치 관계예요. 되게 간단하죠?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여기서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괜히 로마자로 이름 붙였어. 쓰기 힘들게. 이제 점과 점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지? 다음번에 나와야 될 게 누구겠어요? 선과 점은 점과 선이랑 뭐가 달라? 선과 바보야, 선부터 나와야지. 쉬운 거부터 가자고 했잖아요. 순서대로 가자고요. 확인됐어요? 그럼 여기서 위치 관계 첫 번째는요, 이제 둘이 이렇게 선 하나, 다시 선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두 선이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선과 선에서는 이 만나지 않는 경우를 밖에 있다라고 부르지 않고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다. 선과 선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 어떻게 불렀죠? 그렇지, 평행이라는 이름으로 배웠죠. 평행. 맞죠? 그리고 기호로 쓰면은 그림에다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리고 이걸 식으로 쓰면은 L과 M이 평행하다라는 얘기로 썼었죠. 이렇게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자, 이제 두 번째 위치 관계. 선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 경우는 뭘까요? 선과 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지금 수직이야? 만난다. 만난다. 근데 교점이 요게 교점이지? 네. 교점이 요게 하나가 나왔지? 그래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좀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만나게 될 때를요,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난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세 번째, 이게 세 번째까지 있어요? 이제 아니 계속 가는 거예요. L이 있고 요렇게 그렸을 때 M이에요. 이번엔 이렇게 수직 표시가 딱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는 요 점이 마찬가지로 뭐예요? 교점이죠. 네. 그러면서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직으로. 그렇지, 수직으로 니트.
만난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니? 근데 잘 봐요. 지금부터 선이야 평행한 거죠. 만난 거죠. 수직으로 만났죠. 근데 이렇게 그려지면 어떡할래요? 얼핏 보면 수직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만나지 않지. 안 만나는데 뭔가 평행도 아니지. 만나지도 않고 평행도 아니지. 이런 위치관계가 바로 네 번째 위치관계입니다. 하나의 선이 있을 때요. 이 뒤쪽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나지 않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이 경우를 우리가 말로 쓰면은 이렇게 돼요. 평행하지 않죠. 평행하지 않고 그리고 만나지도 평행하지 않는 건 만나는 거니까 평행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는다. 이런 위치관계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 쓰기 싫어서 줄여서 지금부터 꼬인 위치라고 부르고요. 이 꼬인 위치에 대한 내용이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처음으로 추가가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에서 이 내용이 처음으로 출연한 거라고요. 자, 처음으로 이제 추가된 내용이라고요. 즉 앞부분은 초등학교 때 하는 얘기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 상식처럼 넘어오는 내용들. 그 말인즉슨 이 꼬인 위치에 대해서 우리는 추가 공부를 좀 더 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래서 이 꼬인 위치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선생님이 그림 하나 그려서 간단하게 좀 보면서 갈 거거든요. 생각해봐. 하나의 면이 이렇게 있고 이 면에다가 선을 그릴 거야. 꼬인 위치를 그릴 수 있겠어? 평행하거나 무조건 만나게 되겠지? 즉 다시 말하면 꼬인 위치는 면에다가 그릴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의 선이 여기 있어. 그러면 저 뒤에 봐봐. 하나의 선이 저쪽 가로로 가는 저 선이야. 그럼 둘이 만나 안 만나? 평행해 안 해? 안 하지. 즉 다시 말하면 공간에서는 꼬인 위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 공간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 모양입니다. 직육면체 모양의 공간을 잡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이때 하나의 선을요. 지금부터 여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보여요? 얘랑 꼬인 위치에 있는 애들을 좀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만나도 안 되고 평행도 안 되는 거죠. 맞죠? 평행한 애가 누구죠? 여기서? 여기죠. 또 여기죠. 또 여기죠. 그럼 얘네는 꼬인 위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집중.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네 셋은 빼야 되는 거네. 그다음 만나는 애들 찾읍시다. 요거죠. 요거도 만나죠. 여기도 만나죠. 여기도 만나죠. 그럼 얘네는 꼬인 위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남은 선만 색칠하면 되겠죠. 여기 남았죠. 뒤에 남았죠. 여기 남았죠. 여기 남았죠. 이 네 개의 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꼬인 위치에 있는 선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뭐냐? 꼬인 위치를 찾는 방법이에요. 평행한 거 다 지우고요. 만나는 거 다 지우고 나서 남는 게 뭐다? 꼬인 위치다. 아시겠어요? 이따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쨌든 그래서 선과 선 사이 위치관계는 여기까지 해서 총 4가지 위치관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5번째 갑시다. 다음 위치관계는 뭐겠어요? 선과 그렇죠. 면. 그러면 선과 면이에요. 선 하나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면 하나를 이렇게 그렸어요. 둘이 지금 현재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안 만나죠? 바닥을 면이라고 했을 때 선이 이렇게 안 만나게 떠 있는 거예요. 즉 만나지 않는 거죠? 이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평행하다라고 부릅니다. 네, 점이 있을 때만 밖에 있다라는 개념을 쓰고요. 선부터는 지금 전부 다 뭐야? 면에 있다. 평행이다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 만나지 않을 때. 그래서 면과 선이 평행할 때는 선과 선 평행할 때처럼 기호로 표현이 되거든요. 선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확인? 그리고 여기 면 위에다가 선을 하나 그려 넣고 그냥 화살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쓰게 될 때는 L과 알파가 평행이다라고 이렇게 적어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선과 면이 첫 번째 가지는 위치 관계가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면이 있을 때 선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나게 되겠죠. 즉, 뭐 한 거야 지금? 여기 보이는 한 점을 통해서 관통한 거지 면이. 그럼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면과 선이 만나는 점이지. 무슨 점? 그렇지. 교점. 역시 우리 승찬이야. 맞아요. 응. 자, 교점 맞죠?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겠까? 빨리 앞에서 찾아봐. 교점이 지금 몇 개 나왔어? 한 개 나왔으니까. 그래. 한 점에서 만난다. 야, 선생님 오늘 정신이 없긴 한가 보다. 선과 선 위치 관계도 하나 빼먹었네. 자, 일단 그 나중에 얘기하고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죠? 자, 그러면 다시 세 번째. 알파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선이 이번에는 이렇게 또 관통을 똑같이 할 건데 이번엔 이렇게 수직을 이렇게 관통을 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수직으로 그렇죠. 만난다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요 점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 에잇! 수선을 봐요. 그렇지. 발. 오케이? 자, 그때 이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수직으로 만났을 때 우리 이거 기호로 쓸 수 있지. 기호로 쓰는 거 되지? 오? 수직으로 만났는데 오라고 써? 아니요? 포켓 표시. 아, 맞다. 이거 니네 좋아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수직으로 만난다 기호로 쓸 수 있겠죠? 어떻게? L과 수직으로 알파가 만난다 이렇게 써버리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네 번째는요, 면이 있을 때 선이 어떻게 되면 될까요? 그냥 이렇게 위쪽에 선이 그려지는 경우예요. 그럼 이때는 일치하는 거예요? 그냥 면에 위에 선이 올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위에 있을 때의 특징은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죠? 그렇죠. 교점의 개수 무수히 많습니다. 오케이? 그럼 자, 이제 여기서 생각을 조금만 더 하면 돼. 교점이 무수히 많지? 선생님 지난 시간에 선을 뭐라고 불렀지? 점이 모여서 만든 점의 모임이지. 점의 흔적, 점의 자취라 그랬지. 즉 무수히 많은 점들, 무수히 많은 교점이 모여서 이렇게 생긴 선을 만들어낸 거지. 그럼 이 선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교점이 모여서 만든 선. 정답. 교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교선. 확인됐습니까?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과 면사의 위치 관계는 네 가지로 끝이 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들어봅시다. 다섯 번째 위치 관계 하나 선생님 안 적었다 그랬죠? 뭘까요? L이라는 선이 있을 때 M이라는 선이 똑같이 있는 거.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우리? 똑같다? 그렇지. 일치한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저거는 놓자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얘기 갑니다. 좋아요. 아이 똑똑해. 면과 면 사이의 위치 관계.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면 있고 또 다른 면 있겠죠? 둘이 안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된다? 그렇지. 평행하다. 그러면 평행한 면을 자체를 기호로 표현한다라면 면 위에다가 선을 하나 그리고 여기다 선을 하나 그려서 이렇게 평행 표시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평행한 거. 그리고 기호로 쓴다라면 알파라는 면과
베타라는 면이 평행하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번엔 면과 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맞나요? 하나가 그려지고요. 좋아해요. 겁나 잘 그리거든. 이렇게 면과 면이 어떻게 되는 거야? 겹치나? 만나게 되는 거겠죠? 맞아요? 즉 어떻게 되는 거야? 면과 면이 만난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통 만난다고 할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막 이렇게 쓰고 있었지. 근데 여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선 전체가 다 만나는 선이 되는 거지. 이 선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선.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의 말이 좀 이상해요. 선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한 선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면과 면이 만났네요 라고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세 번째, 면과 면에 대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면이 또 분명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면이 있어요. 그랬을 때 또 다른 면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뭔 소리야? 앞에 세면 이렇게 됐을 때 면과 면이 이렇게 수직 관계로 가지게 만날 수도 있겠죠? 이게 면이야. 이렇게 관통해도 되고. 맞죠? 즉 어떻게 만나는 거야? 수직으로 만난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면 하나를 알파와 베타라고 또 똑같이 적는다라고 하면 알파와 베타는 어떻게 된다? 수직으로 만난다. 여기 수직 표시 있으니까요. 맞죠? 그리고 여기 보는 요선을 그러면 우리 다시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선이다라고 부르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어려운 거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네 번째. 이제 하나의 면이 있어요. 또 겹쳐요. 여기에 알파와 베타라는 면이 다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이때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위에 있다? 똑같은 거지 이번에는. 그러면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일치한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네 번째 위치관계까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이는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볼 거거든요. 여기 잘 보잖아요. 평행이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직이 되게 내려오고 수직이 되게 내려간 게 뭐가 되는 거지? 거리가 되는 거지. 이쪽에서 재도 수직이면 거리가 되는 거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때? 평행선일 때는 항상 같지. 즉 어디서 재든 거리가 항상 같은 거지. 이게 면과 면에서도 혹은 면과 선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평행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 내려온 거리랑 이렇게 수직이 되게 내려온 거리랑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겠죠. 다시 면과 면에서도 수직이 되게 잡히고 수직이 되게 잡히면 요쪽에서 잡아놓은 거리랑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은 거리가 돼버리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즉 양쪽 다 수직이면 거리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거리는 평행선에서는 어디서든 같은 거.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기본 도형의 위치관계 전부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분류 작업을 시작할 거니까 잘 보세요. 얘는 면이 이렇게 딱 있을 때 여기다 점 찍고 여기다 점 찍어도 되지. 그리고 공간이 있을 때 이쪽에다 점 찍고 저기에다 점 찍어도 되지. 즉 평면과 공간 어디서든 다 쓸 수 있죠.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평면에서 쓸 수 있어요? 점과 면 사이의 관계. 평면에서 안 되죠? 왜 안 돼요? 평면에 면이 이렇게 있는 게 이게 곧 면인데 면 바깥에 떠 있잖아요. 안 되죠? 즉 얘는 공간에서만 가능한 거. 얘는 얘도 공간. 평면에서도 되죠. 평면 놓고 콕 찍으면 끝이잖아요.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럼 다시 얘는 평면도 되고 공간도 되겠죠. 얘는 마찬가지. 지가 아니라 공간에서밖에 안 되죠. 평면에서 그리면 무조건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그래서 꼬인 위치를 쉽게 찾는 팁이다 해서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확인됐습니까? 얘도 무조건 공간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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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평면 다 되는데 면과 면 분류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냥 공간으로 분류합시다. 다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럼 얘도 공간이겠죠? 당연히 애매하다, 그치? 양쪽 다 되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는 전부 다 어디에서만 성립하는 거냐? 공간에서만 성립하는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를 얘기해요. 이걸 왜 선생님이 지금에 와서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원래 이번 교육과정 커리 자체가 평면에서의 위치 관계를 싹 얘기하고요.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를 한 번 더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해야 되지. 얘네들은 어떻게 돼? 두 번씩 나올 거란 얘기 되는 거지? 지겹지? 그래서 선생님이 나올 수 있는 위치 관계를 다 적어놓고 공간에서만 성립하는 애들을 따로 빼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요 내용 전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 그랬죠? 그렇죠. 꼬인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제일 중요해요? 처음 나왔으니까. 네. 나머지는 그냥 눈으로 보면은 다 한 번씩 어디선가는 본 적이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뭐 설마 이런 뻑큐 표시를 처음 본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평행 표시 처음 본 건 아니고요. 그리고 설마 이런 그림들 못 본 적 있잖아요, 다. 거의 못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쪽에 보이는 얘도 같이 한번 기억을 좀 해줍시다. 요것도 좀 처음 본 거면. 알겠어요? 나머지는 다 본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랑 요거. 알겠죠? 근데 얘는 솔직히 말할게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통 뭘 이제 시키게 되냐면요. 하나씩 한번 보면서 가보자. 그냥 차라리. 자, 봅시다. 위치관계 1번. 오른쪽 그림에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죠? 점 B는 직선 M 위에 있지 않다. 맞아요, 틀려요? 위에 있어요? 위에 없어요? 위에 없죠? 그러면 있지 않다. 맞는 얘기 되는 거죠? 자, 점 C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점 C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즉 다시 말하면 직선 L이 점 C를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보면 된다는 얘기지? 지나가면 위에 있는 거지? 정답 몇 번이야? 그래, 2번. 그냥 끝나는 거야, 그렇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이제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문제들이거든요. 자, 지금 이 문제를 쉽게 풀이하는 팁을 선생님이 드릴게요. 문제를 지금 잘 읽어보면은 평면 해설에 공간 해설에 첫 줄에 나올 거야. 평면으로 나왔죠? 그러면 평면에다 동그라미. 또 연필로 동그라미 치지. 감을 잃었지. 감을 잃었어. 누구야? 누구겠어? 누구겠어? 평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직사각형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직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도 좋고요. 마음대로 그리세요. 일단 무조건 직사각형 그리시면 돼요. 그려요? 평면이라는 말이 나올 때. 알겠죠? 아니 지금 그리지 마. 선생님 이따 풀어줄게. 직사각형 그리라고 했지 이상한 도형 사각형 그리지 말고요. 자, 문제를 이제 읽었더니 뭐래요? 직선이 L, M, N 세 개의 직선이 나오죠. 그럼 L과 M이 어떻대요 지금? 평행이죠. 그러면 이 그림에다가 테두리 여기 모서리들 있죠? 변들. 변 따라서 하나를 L. 그러면 M은 평행이니까 여기밖에 안 되겠지? 이렇게 이름 붙여버리는 거야. 확인됐어요? 그러면 M과 N이 뭐래요? 수직이라고 문제 나왔죠? 그럼 M이 누구여야 되겠어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겠죠? 아무데나 M. M 딱 그리는 거야. 그럼 여기가 수직 표시가 딱 돼 있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N하고 L을 보는 거예요. N하고 L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수직으로 만나겠죠? 즉 L과 N은 어떻다? 수직이다. 이렇게 그림에다가 직접 선들 표시해서 수직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쉽게 푸는 팁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L과 M의 위치관계 얘기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수직으로 만났죠? 수직으로 만난다. 몇 번 했습니까?
그렇죠. 2번이 정답. 이렇게 그냥 바로 눈으로 보고 찾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자, 세 번째. 평면에 정해질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죠. 이 문제는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만 넘어갈 겁니다. 왜냐? 이거 지금 여러분들 배울 내용 아니거든요. 오케이? 이거 고등학교 기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안 배워도 돼요. 그래서 유형 3번에 나와 있는 1, 2, 3, 4번에 나와 있는 조건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옆에 노란색 돼 있죠? 그냥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니요. 읽어보고 답만 찾고 가자고요. 굳이 외우지 마시고요. 아니 일단은 거기 뒤에 거는 해도 돼요. 여기 문제가 그래요. 자, 정답 누굽니까? 읽어보고 비교해보세요. 누가 정답이에요? 일치하는 주식사? 그렇죠. 일치하는 두 직선이 정답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 선생님 지금 다 못 풀었죠? 그래 봐야 뭐 한 페이지 문제 더 나오는 건데 뭐. 그러면 자, 오늘 한 10분만 더 줘. 5분만 더 줘. 5분이면 다 푸니까. 5분만 나랑 같이 풀고 가자. 응. 5분이면 되잖아. 자, 그러면 빨리 와서 4번 가자.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을 못 올라 그랬죠? 직육면체 그려져 있지? 보고 읽으시면 돼요. 첫 번째, 선분 AB와 선분 CD는 한 점에서 만난다. 맞아요, 틀려요? 손가락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따라가 보죠. 그러면 둘이 뭐예요? 평행이죠. 그러니까 틀렸다. AB와 선분 GH는 꼬인위치다. 맞죠? AB와 GH가 꼬인위치 맞아요? 장난해? AG랑 GH는 평행이었잖아요. 여기 그림 나왔다. AB의 GH다. 딱 맞네. 그러니까 평행이니까 또 틀렸죠? 세 번째, BC와 FG는 평행이다. 맞아요? 동그라미. 그다음 BF와 EH는 만나지 않는다. BF와 EH는 안 만나는 거 맞지? 그럼 동그라미. 마지막 다섯 번째, 선분 CD와 BH는 꼬인 위치다? 아니에요. 무슨 위치예요? CD와 DH. 수직. 그래. CD가 여기 있고 DH가 여기 있지? 그러니까 직교한다.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확인됐습니까? 자, 밑으로 가세요. 5번 문제. 면 EFGH에 포함된 모서리 찾으라 그랬지? 포함된 모서리라는 게 뭐야? 면이 하나가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이 면에 포함된 모서리는 테두리에는 4개의 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냥 그거 다 쓰시면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자, 다시 면 하나의 면과 평행한 모서리 찾으라 그랬지 이번에. 그러면 자, 팁이야. 또 평행한 모서리 찾는 팁. 면 여기죠? 얘랑 평행한 면 누구야? 여기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모서리들은 전부 다 얘랑 어때요? 평행하겠죠? 네, 또 다 쓰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수직인 면을 쓰라 그랬죠? 이번에는 하나의 선과 수직인 면이지. 그럼 여기 봐보세요. 이 빨간색 선하고 수직인 면 찾자. 누가 되는 걸까? 이 앞에 있는 면이 수직이겠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면도 수직이겠죠? 그럼 이번에 이 옆에 있는 면도 수직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뭐예요? 일치하는 아니 포함하고 있는 위에 있는 면이죠? 여기도 위에 있는 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앞면하고 뒷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찾아서 수직으로 하는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4번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해봐도 되겠죠? 맞니? 네. 5번, 7번 문제는 어때요? 똑같이 하면 돼요. 수직이면 그냥 고르면 되겠죠? 한번 골라보세요. 넘겨보자. 세 문제 남았어요. 세 문제가 나왔어요. 네. 뒤도 있어요. 멋져. 뒤도 아 어디 가요? 빨리빨리 와야죠. 여기. 옷 아직 안 끝났어요. 자, 41번 마찬가지로 평행한 면의 개수. 평행한 거 직접 손가락으로 보고 따라가라는 얘기죠. 두 번째, 모서리 BC와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 또 세면 되죠. 어려울 거 없죠. 근데 유형 9번에 나와 있는 42번 문제, 전개도 문제 그죠? 이번 숙제에서 내가 이건 빼줄게. 유형 9번 문제는 이번 숙제에서 빼십시오. 유형 9 전체를 다 빼세요. 다음 시간에 이건 선생님이 설명할 거니까 한 번 더. 전기도 문제는 그냥 푸시 말게요. 네, 전개도 문제는 이번 숙제에서 싹 다 빼시면 됩니다. 나이스. 좋다. 5분 더 했으니까 5문제 남는 거다. 자, 그리고 유형 10번 나와 있죠? 유형 10번에는 별표. 그리고 매우 어려움이라고 적으세요. 네.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평면 나오면 뭐 하라 그랬어요? 직육면체 그리라 그랬죠?
근데 지금 그 문제 보면은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라고 나왔지? 그래서 공간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뭘 하면 되느냐?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를 그리시면 됩니다. 네, 직육면체를 이렇게 그려놓고 찾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기억 보세요. 한 직선의 수직인 서로 다른 두 평면은 평행이라고 그랬죠? 한 직선의 수직이죠? 한 직선 이렇게 잡아. 여기서 아무거나. 그러면 여기 수직인 면이 여기죠?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둘이 평행이래. 맞아요, 틀려요? 그럼 기억 동그라면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그냥 눈에 확확 보이지? 자, 니은 한 직선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은 평행이라고 그랬지? 한 직선 또 빨간 거 잡아. 얘랑 평행한 걸 그릴 거야? 그러면 누구야? 여기 하나 봐도 되죠? 또 여기 하나 봐도 되죠? 그럼 둘이 평행이래. 맞아, 틀려? 맞죠? 그럼 니은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디귿 한 평면의 수직인 서로 다른 두 직선은 평행이다라고 그랬죠? 한 평면 여기 잡자. 보이십니까? 얘랑 수직인 직선이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또 여기도 있죠? 또 여기도 있죠? 또 여기도 있죠? 그럼 전부 다 평행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맞잖아. 그 다음에 한 평면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은 수직이다. 한 평면에 여기죠. 한 평면. 이 평면에 뭐라고 그랬죠?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이지. 그럼 평행한 직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두 직선 수직이야? 이렇게 그리면 수직 되지. 근데 수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그러면 이거 되는 경우라고 봐야 돼? 안 되는 경우라고 봐야 돼? 그렇지.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답 뭡니까? 그래. 이렇게 공간에서는 직육면체, 평면에서 직사각형 그려서 보는 거야. 오늘 5문제, 6문제 뺐죠? 그거 빼고 나머지 풀어보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